자,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테니토씨가 요것도 질문이 많아서 요거 설명드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Q&A로 여러분들 얘기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나 질문 있으면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니토씨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일본 사람이고요. 아마 제 추정으로는 금융 관계자 또는 금융을 잘 알 수 있는 직업이나 관련자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금융 쪽에. 그런 사람이고, 일본 내에서는 이 사람이 탑입니다.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XRP 관심 갖고 있는, 대부분이 인정하는 약간 레전드급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제가 봐도 많은 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저는 두 사람을 항상 꼽고 있죠. XRP 트럼프랑 이 테니토씨. 근데 트럼프는 잠수 타서 요즘 안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지금 유일하게 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비수 인덱스도 본인이 지수를 개발해갖고 항상 올려주고 있죠. 그것도 몇 번 참고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오늘 트윗을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A은행이 엑스커런트 또는 XBI를 도입했다고 합시다. 멕시코의 송금하는 루트를 확인해서 만약 여기에 머니그램이 가장 저렴하고 빠른 제한을 내고 있다면 은행 A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스피드나 비용 면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면 머니그램을 선택하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은행에게 그것이 엑스라피드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이에 XRP가 사용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디테일을 제가 좀 가미시켜주면은 그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선택한 경로, 머니그램이 제시한 이 비용과 속도, 요걸로 이제 송금을 처리해준다고 하는 요것을 선택할 때 엑스라피드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게 표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두 가지만 표기되는 거죠.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스피드, 그리고 비용, 얼마나 수수료를 떼야 되는지, 이 두 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금 예시를 든 A은행이 머니그램을 선택하더라도 이게 엑스라피드인지 아닌지는 알 필요도 없고 표기되지도 않고 그냥 가장 빠르고 저렴하면 땡이지 뭘 더 따지겠습니까? 그죠? 안전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안전하게 목표대로 송금만 된다고 하면 걸리는 시간도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제일 저렴하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100% 같은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 때문에 하나 요거까지 말씀드려야지 이제 질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테니토씨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은행은 엑스라피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엑스라피드는 머니그램과 같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만 도입하면 좋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일본어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테니토씨가 뭐 이제 머니그램만 엑스라피드 쓰면 땡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 요것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그러면 팩토리님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메이저 은행 도입할 필요 없이 머니그램이라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이 회사가 엑스라피드 적극적으로 써주면 그냥 리플렛 멤버들이 다 머니그램 통해서 송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맞아요. 일정 부분은 맞는데 이게 최종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설명드리고 저 얘기 관련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 말은 뭐냐면은 요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요즘에는 언급 안 했지만 예전에 언급한 패스파인딩이라는 경로 찾기죠. 한글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리프사가 구현한 그 기능인데요. 자, 열려라 뿅! SBI 거래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SBI VC 프로가 오픈됐죠, 최근에. 엑스라피드 전용 거래소. 일반인들을 위한 거래소가 아니죠, 거기는. 자, 리프사 홈페이지 가면 그 콜레러럴이란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 산탄데르한테 2017년을 원페이저로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만들어준 리퀴디티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리퀴디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볼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리퀴디티 즉 유동성이란 키워드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세계에서는 리퀴디티가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MS라고 국제통화 시스템 관련된 스위스에서 리프사가 참석해서 발표까지 한 그런 컨퍼런스에서도 질문자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죠. 어떤 질문이었죠? 가장 중요하고도 알파 오메가, 이게 처음이자 나중이고 모든 걸 얘기해주는 이 키워드, 바로 유동성인데요. 그때도 이 질문했죠.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우리 리프사가 만든 솔루션, 이런 비전과 모델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XRP로 브릿지 시켜서. 이 발표하니까 질문자가 딱 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앙은행이든 아니면 국제기구든 아니면 메이저 금융기관이 있던 모두가 원하는 건 리퀴디티다. 당신, 브래드 갈링하우스, 당신이 지금 제시한 해법이 리퀴디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리퀴디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리프사가 그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요겁니다. 리프사가 설계하고 있는 리퀴디티 방법, 이렇게 해결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요거, 바로 요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현재 레가시 금융 시스템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 바로 프리펀딩 방식. 두 은행이 있으면은 서로의 계좌를 만들어, 은행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다 돈을 입금시켜 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나중에 송금이 필요할 때 이 디지털에서 깎는 거예요. 깎고 올리고 그러면 되겠죠. 만약에 A은행이 B은행의 고객 누구한테 송금을 한다, 당연히 A은행을 통해서 누군가 송금하자고 했을 때 그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알기 쉽죠. A은행이 B은행에 만든 계좌에서 이 송금 보내고 싶은 달러가 만약 10달러다. 그러면 요 계좌에서 마이너스 10달러하고 이 B은행에 있는 이 고객 계좌에 플러스 10달러 하면 송금 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죠. 아니면은 요건 약간 요거의 응용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서드파티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A와 B은행이 서로 간에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계좌 만든 거 없는데 제3자, 이게 뭐 페이먼트 프로바이더가 됐던 전문 브로커가 됐던 간에 이 사람이 양쪽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10달러를 보내고자 하면은 A은행에서 이 브로커한테 본인 은행에 만든 브로커 계좌에 10달러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돈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B은행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야, B은행 여기에 이 네모란 사람한테 10달러 보낼 거니까 내 계좌에서 10달러 까고 여기다 플러스 시켜줘. 송금 완료. 이 방법이 오늘날의 방식이에요. 왜 프리펀딩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프리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미리 입금을 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근데 리프사가 어떻게 하고자 하냐, 오늘날에 이 방식이죠. XRP 레저에 있고 점점 찍혀 있죠. 은행은 이 녹색, 연두색 돼 있고 여기 연두색 있고 빨간색 있죠. 이겁니다. XRP 레저상에서 XRP를 통해서 2초 만에 이동이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 그때 쓰면 되니까 이걸로 브릿지에서 송금하겠다.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성립이 되면은 요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그림상,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이게 만든 도식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파인딩으로 하겠다. 뭐냐면은 이게 리플렛 경로면은 이게 하나의 리플렛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내는 쪽이고 여기가 받는 쪽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고객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 도착하는 은행에 B라는 고객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엑스커런트 킵니다. 솔루션 켜요. 그러면 엑스커런트에 어떻게 표기되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그 화면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대충 그려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리플렛 멤버예요. 엑스커런트를 써요. 그러면 자, 엑스커런트 화면 띄어요. 미국에서 멕시코 송금 하면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1번 쭉, 2번 쭉, 3번 쭉, 4번 머니그램 쭉,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나와요. 뭐냐면은 어느 거를 통해서 송금을 할 거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쭉이라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비용과 걸리는 시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이 보내는 은행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됩니까? 리스트 뜨면은
가장 시간 적게 걸리고 가장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거 그냥 찍으면 돼요. 선택, 이걸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알아서 처리해서 도착합니다. 네, 뭐죠?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예요. 솔루션이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표기해줘서 그냥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패스파인딩이에요. 가장 저렴하고 빠른 경로 찾아주는 거. 네,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개념을. 자, 보세요. 저런 개념이 지금 솔루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멕시코, 이미 알려진 대로 멕시코, 미국 구간은 머니그램이 제일 저렴할 겁니다. 머니그램이 제시하는 구간은. 그러면 그거예요. 아직 엑스라피드 안 쓰는 은행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은행이라고 했죠. 엑스커런트만 쓰는 은행입니다. 그럼 이거 솔루션 켜갖고 이제 송금하려 했는데 멕시코로 보내려고요. 그럼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 떠요. 방법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 근데 이 중에 머니그램이 있을 거고 머니그램이 제일 빠르고 저렴하니까 A은행은 엑스라피드 안 쓰는 은행인데도 이거를 선택해서 하면은 머니그램 엑스라피드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엑스라피드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테니토시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은행들이 엑스라피드 채택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 하지만 대대적으로 쓰고 있는 글로벌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 머니그램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머니그램이 쓰는 구간만 늘어난다면 메이저 은행들이 쓰지 않더라도 리플랩 멤버인 그 메이저 은행들이 결국에는 본인들 고객의 돈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하기에 머니그램이 제시하는 루트 그리고 머니그램이 해주는 그걸로 통해서 처리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나눴듯이 여러분들이랑 가장 저렴하고 빠른 거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빠르고 저렴한 걸 놔두고 비싼 걸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라고 부르는 딱 그 부분이죠. 답은 너로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거 닫아야겠다. 결국에는 은행들이 채택을 안 하더라도 머니그램의 간접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테니토시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입니다. 왜냐면은 그 뒷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간에는 자 보세요. 아까 말한 A은행이 엑스라피드 안 쓰지만은 XRP를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자, 머니그램 거 계속 씁니다. 머니그램 거 써요. 그럼 확실히 저렴해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 그림은 자연스럽게 자,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이 그림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엑스라피드 직접 쓰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죠? 직접 쓰면은 엑스라피드 쓰는 비용만 본인이 지불하면 되는데 머니그램 통해서 간접으로 쓰는 거는 여기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죠? 머니그램에 대한 수수료가 붙잖아요. 머니그램이 무슨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통해서 처리가 됐으면 그 해당 은행, 금융기관들한테 수수료 알파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쓰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럼 이 그림은 자연스럽게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직접 쓰는 데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안 이어지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라고 하면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더 저렴하니까. 이렇게 가고 나서 또 어떤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은 XRP를 직접 들고 쓰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요거 2분 이내인데 이거는 3초예요. 요 방식. 그리고 비용도 엑스라피드도 저렴한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XRP 직접 보유하는 쪽으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제는 XRP를 직접 보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게 법이든 뭐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엑스라피드도 빠르고 저렴한데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비용을 자랑하는 XRP 직접 들고 쓰기. 흐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걸 리프사 최종 그림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요거. 지금 그래서
테니토시가 얘기한 건 이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에 대한 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이런 상황이 있지라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저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이런 로직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리프사가 성공을 한다면 리프사가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드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실제로 시장에서 채택을 하는 이런 성공되는 그림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 아니, 이거 얘기한 사람 누군지 아직도 모르나? 이거 그냥 유튜버인데. 이거 아직도 벵가드 관련 관계자로 알고 있나봐요, 사람들이. 이 유튜버인데. 오마이갓.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최근 소식들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질문 많이 주셨던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30분 지난 것 같은데 목이 아프죠, 역시나.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한 1분만 쉬었다가, 목이 아파서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Q&A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